미국 증시가 하락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호재로 나오면서 증시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으며 GDP의 발표가 전기 대비 4.9%의 증가로 예상 잠정치보다 하락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성장률이 점차 떨어지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다라는 해석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미 증시의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관련 지표도 나왔는데 미비한 변화라서 위에 GDP 발표 해석이 좀 더 강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PCE 발표가 있습니다. PCE 발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연준이 가장 신경 쓰는 지표 중 하나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의 멈춤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나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하까지의 기대감이 나올지 여부를 PCE 발표를 통해 기대감 해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은 시장과 달리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시장의 해석은 계속 내년 금리 인하에 여러 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계속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횡보성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이점은 틱톡이 우리나라의 틱톡샵의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기사, 그리고 65조의 사업이라는 부분이 기사화되면서 틱톡 테마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동남아 쪽에서 회사를 인수하면서 틱톡샵의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고, 미국에서도 틱톡샵의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의 진출 그리고 그 사업의 규모에 대한 부분은 관련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마의 연속성은 모르겠으나 주도 테마가 어제 나왔다는 것은 잠시 잠잠했던 하루하루 주도 테마주의 장이 다시 열릴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밤사이 애플이 AI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번역에 신경 쓴 AI라면 애플은 영상에 신경 쓴 AI라고 종합적이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이 AI를 공개했다는 것은 삼성과 애플이 AI 폰에 대한 경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온리바이스 AI 쪽의 관심도와 사업성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제 발표될 AI가 담긴 핸드폰 쪽에 더욱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추출, 가공기술 수출도 금지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예전만큼 갈등은 아니지만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서로 아직 입장을 물러서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폐배터리 쪽의 규제가 우리나라는 아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 것이라고 합니다. 핵심 광물에 대한 확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폐배터리를 통해 배터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이달 말까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부터 개정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물이 중요한 만큼 폐배터리의 중요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겨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짜뉴스의 절차가 기존 10개월에서 빠르면 한 달 반까지 소요 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방심위는 가짜뉴스를 현재의 신속심의센터를 폐지하고 상시 신속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빠르게 가짜뉴스 쪽의 정책 절차를 실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언제든 가짜뉴스에 대한 언급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사임을 하면서 비대위원장 자리를 사실상 수락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공공선을 위해 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국회에서 잘 추진할 것이다. 인구 재앙 시대에 책임감 있게 대비하고 하고 싶은 것이 많다. 기존 이민청 정책에 대한 추진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후 추진해왔던 정책들에 대한 언급이 지속 이루어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한동훈 전 장관의 정책들을 주말 사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준비 과정이라 보여집니다. 다음 주는 휴일에 폐장까지 거래일이 적은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내년 초 어떤 테마가 시장을 움직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연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